전주현 씨 이영래 아나운서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래 아나운서입니다. 네, 전북에서 가장 뜨거운 주말을 보내고 오신 이영래 아나운서님. 아까 네네네네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영래 아나운서한테 주말 어떻게 보냈냐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불안불안해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보냈지라고만 해서 혹시 또 어떻게 보냈는지 방송을 통해 솔직하게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정말 들은 생각이 황인찬 아나운서는 아나운서가 할 네. 것이 아니라 나 방금 이렇게 청문회 같았어. 네. 진짜. 예. 정말 다른 직업을 했으면 네.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직업 했으면 좀 더 잘했겠다. 경찰관 같은 것도 잘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취조하듯이 일단 네. 뭐 불안불안했고 그런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네. 이런 멘트를 추가했구나 했는데 어. 네, 좋은 주말 보냈습니다. 네, 좋은 주말을 보내고 온 이영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댓글 뉴스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기사는 독점에서 경쟁으로 택시 호출 시장 변화 계기 되나라는 기사 준비했습니다. 2024년 멋지게 출사표를 던진 전주사랑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전주시가 그동안 시범 운영을 마치고 새해 첫날부터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인 전주 사랑콜 운영에 나섰죠. 택시 호출료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아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빠른 호출과 상생이라는 소개의 목적에는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편리한 시스템 구축과 인지도 향상은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댓글들 달려 있었나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있었고 좀 아쉬움의 댓글도 있었는데요. 읽어드리자면 시행착오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배달앱도 지역별로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가 많았죠. 기사에도 있네요. 중요한 건 안정화될 때까지 시에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인력 배치하고 다른 업무랑 병행시켜서 모니터링 및 안정화 안 되면 아무 소용없고 돈 내다 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따끔한 현실적인 댓글도 있었고요. 가입이 많으면 뭐합니까? 기사들 호응이 우선이며 일 나가서 들어오는 카카오 콜에 솔깃해서 계속 콜 받고 다니면 무용지물이다. 또 어떤 분은 흥해라 이렇게 네. 짧고 굵게 짧은 응원을 맞습니다. 또 어떤 분 또 이런 아쉬움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비 오거나 눈 오면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안 잡히고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만 택시가 대기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콜 앱이든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전주시가 2024년 첫날 전주 사랑콜을 출범하고 택시 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카카오 모빌리티에 도전장을 낸 것이죠. 전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60%에 달하는 2,200대가 가입하면서 신속한 배차가 가능해 개선된 콜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승객은 호출료를 낼 필요도 없고 돼지카드 캐시백이 10%가 적립되고 그리고 기사 역시 중개 수수료를 물지 않아서 이렇게 상생형 공공 플랫폼으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시범 기간을 거쳤다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계속 남아있죠. 네, 네. 기존에도 전화로 부르는 콜택시 맞습니다. 문자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이 전주 사랑콜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러보려고 했답니다. 근데 서 있는 곳에는 이 사진관과 달리 지도상에는 과거 폐업했던 가게가 이렇게 표출되는 등 좀 아직 문제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자동 결제 기능으로 편의성을 구축하긴 했는데 정작 기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혼선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받겠다고 이런 일도 좀 있었고요. 또 이걸 네. 취재한 정자연 기자가 네. 실제로 전주사랑콜을 운영을 하는데 이런 해프닝을 겪었잖아요. 이중결제와 관련한. 아니 어떻게 기자분들은 돌아다니면 이렇게 딱 기사거리가 이렇게 몸에 붙는지 그걸 듣고 진짜 천직 기자다. 그러니까. 그냥 맞습니다. 콜택시 어플만 이용했을 뿐인데 이렇게 취재가 되다니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지난 1년간 플랫폼 구축에 들어간 보조금만 1억 5천만 원인데요. 하지만 이 민간 택시 앱에 비하면 기능과 구성이 투박해 이 고도화가 시급한 데다 새로운 플랫폼에 낯설어하는 기사들도 정말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젊은 층 사이에 인지도를 높인 카카오 택시와도 경쟁도 과제인데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공 플랫폼 출시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공략이 쉽지 않아서 민간 앱을 중복 가입하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택시도 많습니다. 아직도. 네. 그리고 또 상생이라는 사업 취지를 이룸과 동시에 택시 호출 시장이 경쟁이라는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58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 그 개인 택시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전주 사랑코 어렵습니다. 찾는 사람이 아직 소수입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런 편의성이 빨리 개선이 돼야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배달앱, 맞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전주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용을 몇 번 배달앱. 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 기사를 보니까 전보다는 조금 많이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아하.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이 전주만 전라북도만의 뭔가 이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맛배달처럼 좀 정착이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예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역 사랑과 관련된 어떤 지역 그 관련된 그런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복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오늘 당장 전주 사랑콜 앱을 한번 깔아보고 내일 백세종 기자님 모셨을 때 한번 예.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드네요. 자 오늘 관련 내용 준비해주신 이영래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댓글 사수 전주 MBC 이영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